이제 생태학에서 생태학 자, 물질. 자, 물질은 뭘 한다? 순환한다. 그쵸? 순환한다. 자, 에너지는 흐른다. 에너지 흐름. 오케이. 자, 요거 두 개. 이 세상 물질하고 에너지 두 개밖에 없어요. 물질 아니면 에너지예요. 자, 근데 순환하는데 이제 우리 생명체에 중요한 물질이 뭐가 있어요? 탄소순환. 탄소순환. 그 다음에 질소순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질소순환. 탄소순환. 탄소는 당연히 유기물의 가장 기본이니까, 그죠?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의해서, 그죠? 광합성에 의해서 뭐가 되냐? 포도당이 된 거예요. C6H12O6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를 뭐라고 한다? 탄소 고정이라고 한다. 탄소 고정이라는 표현을 쓴다. 자, 질소순환에 공기 중에 있는 질소 N2. 자, 얘는 삼중결합을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끊기 어렵더라 이거지. 자, 그래서 얘는 하나는 콩과 식물의 뿌리혹 박테리아, 뿌리혹 박테리아, 박테리아가 암모늄이온, 자, 또는 또는 뭐야? 번개, 그죠? 번개, 질산이온,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다 뭐다? 세균, 그렇죠? 질산화이온.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걸 뭐 질소 고정이라고 한다. 질소 고정.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체에 쓰이는 거야. 자, 이렇게 생명체 요 안에 생명체 막 쓰이다가 그쵸? 이렇게 다시 환경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도 다 세균이 하는 거예요. 환경으로 돌아간 것을 탈탄소 또는 탈질소, 탈질소 과정이라고 한다. 그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물질의 순환에 대한 얘기는 이거예요. 그죠? 시험에 나는 얘기만 요거를 잘 기억하고 핵심 과정에 그림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적어요. 물질 순환은 거의 이게 시험에 났습니다. 요 개념이. 그림 볼 때마다 요 개념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글씨 이쁘게 쓰는 것도 중요한데 빨리 쓰는 훈련 좀 해야 돼요. 빨리 쓰면서 알아보게 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알죠? 그죠? 갑자기 내용이 되게 많고 처음 보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필기하고 빨리 정리하고, 그죠? 어차피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 걔네들이 빨리 쓰라고! 이거 뭐야, 탈탄소 이거 있어. 빨간색을 썼잖아. 탈탄소, 탈질소 이렇게 한다. 자, 시험에 저런 단어가 등장했는데 당황하면 안 된다고. 저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에너지 흐름이야. 자, 에너지 흐름은 어떤 식이야? 태양에서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이제 광합성하는 거죠. 광합성하는 생명체를 뭐라고 하죠? 생산자. 생산자. 자, 뭐 태양 에너지 100% 다 먹지 못하죠. 대부분은 못 먹고, 그죠? 일부. 얘가 뭐 100이다 하면 보면 한 90은 못 먹고 한 10 정도 먹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얘가 요렇게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면서 어떤 형태로 빠져나가요? 열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죠? 에너지 흐름입니다. 요런 그림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요런 그림이 나올 거야. 그죠? 통합과학 때 나왔지만 더 자세하게 나오겠죠. 자, 에너지 흐름. 생태계로 유입된 태양의 빛 에너지는 광합성. 자, 광합성 통해 어디? 유기물 속. 이게 포도당입니다. 그죠? 유기물 포도당이야. 자, 유기물 속의 화학 에너지. 포도당. 자, 또는 ATP도 화학 에너지야. 그죠? 얘도 화학 에너지야. 화학 분자 형태로 저장된 에너지. 유기물 속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생산자는 몸속에 저장한 유기물을 분해하여 얻은 에너지 중 일부는 생명할 때 쓰고 나머지는 열 에너지.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자, 나머지는 열로 빠져나간다. 이거죠. 그죠? 열로 빠져나간다. 그럼 들어온 총량은 열로 빠져나가는 총량과 같겠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화학이나 생명과학에서 맨날 등장하는 단어 유기물. 자, 생명활동 결과 만들어진 복잡한 탄소화합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이 대표죠. 자, 결국 뭐야? 탄소화합물. 그렇죠? 탄소화합물은 생명체가 만드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자, 생산자 몸에 유기물 형태로 저장된 화학에너지는 일부 먹이사슬 따라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소비자는 섭취한 유기물을 분해하여 얻은 에너지 중 일부는 생명활동. 자, 생명활동에 이용되고 각각 열에너지로 방출된다. 그렇죠? 이렇게 요거죠? 아까 요 그림, 요거죠, 요거. 그렇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자, 분해자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 완벽하게 에너지화되지 않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얻은 에너지 중 일부는 생명활동의 경우 나머지는 열에너지.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자,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는 생성될 수 없죠. 순환되지 않습니다. 흐른다. 그죠? 흐른다. 자, 그렇기 위해서 뭐가? 태양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줄 수밖에 없다. 자, 요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태양 에너지 지구로 들어왔어요. 광합성을 통해 생산자가 일단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죠. 자, 일부는 호흡으로 빠져나가요. 자,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자, 얘도 호흡으로 빠져나가요. 이 호흡을 우리는 앞에서 뭐라고? 열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간다. 라는 거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죠? 열에너지. 열에너지, 호흡. 자, 호흡. 세포호흡 얘기하는 겁니다. 세포호흡. 에너지를 썼다라는 얘기죠. 그죠? 열에너지나 세포호흡.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기물. 자, 100% 다 에너지를 못 쓰고 일부는 사체 또는 배설물로 방출되는 거죠. 이 방출되는 걸 분해자. 그렇죠? 자, 분해자가 남아있는 나머지 찌꺼기에 있는 에너지까지 완벽하게 분해해서 얘도 호흡 또는 열에너지. 그렇죠? 열에너지로 방출을 시킨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광합성으로 들어온 에너지 총량은 이 호흡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 총량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같다.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에너지 흐름. 자, 생태계로 유입된 태양의 빛에너지는 자, 생산자의 광합을 통해 유기물에 저장된 먹이사슬 따라 이동하다가 결국은 열에너지로 전환돼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자, 에너지 효율.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에너지 효율. 통합과 완에서 설명은 이미 했죠, 그죠? 완 할 때.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비율이다.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주어진 데이터가 이걸 따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자, 박스 안에 들었어요. 뭐야? 공식이야. 공식 외워야 돼요. 외워. 자, 보자. 무슨 얘기냐? 에너지 효율 퍼센트. 자, 이전 단계분의 현 단계. 요걸 외우시면 됩니다. 이전 단계 에너지분의 현 단계 에너지의 비율을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구나. 이전 단계분의 현 단계. 해보자. 자, 생산자. 자, 1차. 2차. 자, 3차가 있어요. 자, 아무 숫자 넣어요. 얘가 100이야. 자, 얘 100이야. 얘가 20이야. 자, 얘가 5야. 자, 얘가 1이야. 뭐가? 에너지가. 그럼 계산합니다. 자,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은 계산할 수 없어요. 이전 단계가 없기 때문에. 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냐? 이전 단계분의 현 단계. 100분의 20. 하면 얼마야? 0.2. 20%구나. 그죠? 20%. 자, 얘의 에너지 효율은 20%.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냐? 이전 단계분의 현 단계. 자, 20분의 5죠. 이전 단계분의 현 단계. 자, 그럼 얼마야? 0.25. 4분의 1이죠. 그죠? 4분의 1. 자, 25%네. 25%. 자, 그 다음에 3차. 자, 이전 단계분의 현 단계. 5분의 1이죠. 5분의 1. 20%네. 자, 20%네. 자, 아무 숫자나 막 써서 이제 효율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겠지만, 자, 일반적으로는 뭐다?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효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다는 거는 예외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해봐야 돼. 자,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진다. 주어진다. 자, 해보세요. 1차, 2차, 3차의 에너지 효율 계산. 에너지 효율. 공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시험 문제에 무조건 4개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전 단계분의 현 단계. 이렇게. 이전 단계에서 현 단계로 이동하는 비율. 이전 단계에서 현 단계로 이동하는 비율.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생산자분의 1차 소비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몸에 새기는 거예요. 몸에.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라 몸에. 이전 단계분의 현 단계. 이러면서. 생태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 자, 먹이 사슬을 이룬 각 영양 단계 에너지량, 개체수, 생물량을 하위 영양 단계로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쌓아 올린 그림. 자, 생태 피라미드라는 건 뭐냐면 생태계의 어떤 값들 중에 생태계에 존재하는 어떤 값들이 있어요. 이 값들 중에 하위 단계부터 상위 단계로 이렇게 쌓아 올리며 뭐처럼 피라미드 형태를 띠는 값들이 있더라 이거지. 그거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자. 그죠? 생태 피라미드는 딱 3가지. 에너지, 개체수, 생물량. 생물량, 생물의 질량이구나. 이렇게. 그죠? 생물량. 자, 에너지량, 개체수, 생물량을 하위 단계부터 상위 단계로 차곡차곡 수치를 해보면 피라미드 형태를 띠는 거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한다. 오케이. 자, 생태계에서 먹이 사슬을 따라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할 때 호흡, 성장, 번식 등에 이용되거나 사체나 배설물의 형태로 방출되며 이용되고 남은 에너지가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된다. 자, 이거 먹힌 거죠. 상위 영양 단계로 먹힌 게 에너지가 이동하는 겁니다. 뒤에 자세하게 나와요. 자, 에너지는 생물이 성장하러 번식하는데 필수적이다. 에너지 양이 줄어들면 개체수와 생물량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량도 피라미드. 에너지량이 위로 갈수록 줄어든다. 개체수도 줄어든다. 생물의 질량도 줄어든다. 그래서 이 3개는 생태 피라미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우리가 계산했던 값과 비교해서 당연히 제일 시험에 많이 나는 건 에너지 피라미드를 딱 줘놓고 뭘 할까? 얘가 생산자죠. 자, 1차, 2차, 3차를 줘놓고 뭘 할까? 에너지 효율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죠? 이런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다음에 어떤 안정된 생태계의 에너지량과 생물량을 상대값으로 나타냈다. 에너지 초원이고 산림 해양 생산자 1차 2차 요렇게. 자, 생물량 피라미드. 얘는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네요. 그죠? 자, 얘는 또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자, 초원. 우점정이 뭐예요? 우점정이 처음 들어봤어요? 우점정이 뭐냐면 어떤 특정 지역이야. 특정 지역이 있어. 특정 지역에 개체수가 많고 플러스 점유율이 높고, 자, 이 지역에 몸이 커. 그래서 점유를 많이 해. 뭐 이런 거. 점유율이 높고, 개체수, 점유율, 그리고 이제 빈도라고 해서 등장하는 비율이야. 빈도율이 높아요. 자, 이걸 다 합한 값이 제일 높은 것을 우점종이라고 해요. 애들이 많아. 그리고 얘가 특정 면적을 많이 차지해. 그리고 어딜 봐도 얘가 자주 등장해.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해? 우점종이라고 해요. 우점종. 자, 우점종 계산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나중에. 자, 얘를 계산하는 방법. 자, 초본이 뭐예요? 초본이 뭐죠? 풀입니다. 풀. 그죠? 풀이에요. 풀. 이렇게. 그죠? 풀. 얘를 초본류라고 해요. 초본류. 자, 초본이 활발한 광합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며 생산자의 에너지 중 비교적 많은 부분이 1차 소비자에 전달된다. 그쵸. 자, 얘를 보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피라미드 딱 보고. 자, 여기 초원이야. 초원은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로 굉장히 많은 양이 가는구나. 그죠? 굉장히 많은 양이 가는구나. 자, 산림. 숲이 우거진 곳. 산림. 목본. 자, 얘는 뭐야?
자, 얘가 풀이니까 얘는 나무, 뭘까? 나무. 나무, 그죠? 그죠? 자, 얘가 몇 번?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 이렇게 나무. 자, 나무. 자, 목본 식물이 대부분의 생물량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나무들의 덩치가 크다 이거죠. 자, 목재는 먹이로서의 가치가 떨어져서 소비자로 점점, 나무들은 못 먹잖아. 그죠? 애들이 풀은 많이 먹어. 근데 나무는 못 먹어. 그러니까 생산자는 겁나 많지만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조금 올라간다는 거지. 그지? 조금 이동한다. 그렇겠다. 그죠? 에너지량이 매우 적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해양 생태계. 해양 생태계는 먼 바다의 생물 군집에서 생물량 피라미드에서 생산자의 생물량보다 1차 소비자의 생물량이 더 크게 나타난다. 자, 생산자인 단세포 조류. 얘가 뭐예요? 단세포 조류. 일반적으로 이제 뭐냐면 플랑크톤. 들어봤죠?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 녹조류. 그죠? 자, 얘가 이게 녹조류라고 합니다. 녹조류. 그래서 뭐 녹조 현상 나오죠. 그죠? 자, 식물성 플랑크톤. 그리고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들이 광합성 해조류. 해조류가 이제 김미역. 그죠? 우뭇가슴이 뭐 이런 거 김미역. 자, 이런 근데 얘 대부분 얘예요. 얘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죠? 단세포 조류가 매우 빠르게 분해하여 개체수를 늘릴 수 있으므로 적은 생물량으로도 상위 영역 단계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얘네들은 생산자가 적지만 얘가 먹혀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번식한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번식할 수 있어서 1차 소비자의 이 에너지를 다 채워줄 수 있다. 그렇구나. 자, 그렇구나. 자, 그래서 피라미드 생물량은 이제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지만 이 생산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번식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잘 흡수해준다. 뭐 이런 얘기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자, 물질의 생산과 소비. 생산자는 광합성을 통해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죠. 자, 무기물이 이산화탄소, 물, 그죠? 이런 것들을 무기물이라고 하죠. 유기물은 포도당. 자신이 합성한 유기물을 성장이나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데 이용한다. 생산자가 합성한 유기물은 먹이사슬을 통해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된다. 상위 영양 단계의 소비자는 섭식을 통해 유기물을 얻고 이를 성장이나 호흡에 이용된다. 자,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얘를 외워야 돼요. 얘가 나옵니다. 시험에. 얘가 나옵니다. 자, 해석해보자. 자, 총 생산량. 이게 뭐예요? 총 생산량? 광합성. 총 광합성량이에요. 자, 생산한다라는 것은 광합성을 한다라는 거죠. 자, 총 광합성량이야. 내가 이제 태양빛을 유기물로 열심히 저장했어. 그게 이만큼이라는 거지. 그죠? 자, 그 중에 생산자가 그 중에 일부를 자기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죠? 써요. 자, 총 광합성량에서 뭘? 호흡량. 내가 쓴 양을 빼면 뭐가 된다? 남는 양이 되죠. 그죠? 이 남는 양을 순광합성량. 순광합성량. 광합성량을 순생산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내가 광합성 했어. 100만큼 했어. 근데 내가 20만큼 호흡을 하는데 썼어. 80 남았지. 이 80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나의 세포 분열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나의 몸이 커질 수 있고, 일부는 낙엽이나 이런 걸로 떨어지고, 일부는 먹히겠지. 그죠? 그런 얘기야. 자, 이만큼 광합성 했어. 근데 내가 숨 쉬는데 이만큼 썼어. 남은 양, 피식량, 먹히는 거죠. 피식량. 자, 고사 나병량, 일부는 죽으지. 그 에너지 중에 일부는 버려지는 거고, 일부는 내가 성장하는 데 쓰는 거지. 성장량. 먹히고, 죽고, 성장하는 데 쓴다. 남은 에너지가. 자, 이게 뭐야? 생산자의 그래프야. 그러면 1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 1차 소비자의 에너지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이렇게. 얘를 해가지고, 자, 이만큼 먹은 게 1차 소비자의 총 에너지 양이 되는 거야. 내가 이만큼 먹었어. 그럼 그다음 뭐야? 호흡을 해야 돼. 호흡해야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고사량. 죽어야지. 그죠? 피식량. 먹혀야지. 야, 성장량. 일부.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자일 때는 생산량, 순생산량. 1차 소비자는 피식량. 피식량이 얘의 전체 에너지량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2차는 또 여기 먹힌 피식량이 또 2차 소비자의 이렇게 전체 에너지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죠? 자, 요런 거구나. 자, 요렇게 해석하라고 나온 표구나. 오케이. 자, 해석하는 방법만 알면 쉽게 이해 갑니다. 생태계에서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광합성을 통해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 자, 뭐야?
광합성 한 거를 총생산량이라고 한다. 광합성량. 자, 호흡량. 생산자도 살아야죠. 그죠? 세포 호흡한 양. 소비한 거죠. 소비한 거. 그죠? 그게 호흡량. 자, 내가 총 광합성을 했어. 그중에 일부를 내가 썼어. 나머지를 순생산량. 순생산량.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제외한 나머지량. 자, 순생산량은 성장량 외에도 1차 소비자의 먹힌 양, 피식량, 먹히고, 또는 이제 말라 죽거나 고사량, 낙엽량, 모두 포함해서 순생산량. 성장량, 자, 먹히거나, 자, 이제 낙엽으로 버린 나머지 순생산량의 일부가 이제 내가 잘하는 양이라는 거죠. 그죠? 그걸 성장량이라고 한다. 성장량. 오케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그죠? 얘가 먹혔어. 먹힌 거에 1차 소비자의 또 총 에너지량이 되는 거야. 총 에너지량이 되는 거야. 자, 동물 1차 소비자. 섭식량. 먹었어. 먹었으니까 얘가 먹혔다라고 하는 거죠. 먹었어. 자, 그 중에 먹었는데 내가 먹은 거를 다 에너지를 못 쓰지. 그렇지? 왜? 우리는 응가. 그렇죠? 먹은 걸 다 내 몸에 흡수를 못 해. 그래서 배출량. 얘 응가예요. 응가. 그렇죠? 배출량. 배출이라고 하죠. 자, 내가 먹었는데 그 중에 내가 소화 못하고 버리는 거. 자, 동화량. 이제 소화해서 내 몸에 쓰이는 거죠. 얘도 호흡량. 호흡량. 숨을 쉬어야 되고 죽은 애도 있고 나머지는 내 성장에 쓰인다. 오케이. 요렇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소비자가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먹이로 섭취하여 얻은 유기물의 총량. 섭식량. 섭취하여 얻은 유기물. 오케이. 자,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은 식물의 피식량과 똑같다. 그죠? 섭식량은 피식량이다. 식물이 먹힌 거는 1차 소비자가 먹은 양이다. 동화량. 자, 동물이 먹는다고 해서 다 에너지를 못 쓴다 이거죠. 자, 소화업소의 자기 몸의 일부로 만든 양을 의미하는데 소화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내보낸 것을 배출량이라고 한다. 배출량. 이걸 제외하면 동화량. 내 몸에 들어온 양을 동화량이라고 하는구나. 성장량. 동화량 중에 호흡량. 내가 숨쉬, 에너지 쓰는 거. 먹힌 거. 자, 또 피식이죠. 그리고 자연사, 죽은 거죠. 남아있는 것만큼 내가 클 수 있다. 성장량이 된다. 이게 이제 반복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구나. 전달되거나. 자, 봅시다. 자, 여기 그래프 나오면 항상 자세히 봐야 돼요. 그냥 넘기지 말고 그래프 나오면 이게 시험 문제 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보자. 식물 군집. 식물 군집. 식물 군집이면 이제 숲이 풀떼기가 자라다가, 그죠? 풀떼기 자라다가 여기 이제 나무가 그쵸? 얘가 초본이라고 했죠. 초본. 초본류가 이제 자라다가 초본류가 죽으면 이제 거름이 됩니다. 얘가. 그죠?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요? 나무가 되죠. 목본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충분한 영양소를 흡수해서 목본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숲이 이렇게 계속 자라죠. 숲이 이렇게 늘어나. 자, 잎이 늘어나고, 그죠? 얘가 이제 복잡해져. 자, 그 과정에 대한 얘기야. 그 과정. 식물 군집이 처음에는 유기물이 얼마 없어. 왜? 풀떼기밖에 없거든. 풀떼기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렇게 얘가 성장을 하면서 보자. 자, 성장을 하면서 얘가 여기가 뭐예요? 여기를 뭐라고 해요? 순생산량이 최고인 지점이지. 순생산량이 최고야. 그죠? 자, 총생산량 중에 순생산량이 최고야. 근데 총생산량은 그 이상 증가를 못해요. 그죠? 여기 2% 다 덮였어. 근데 얘가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보다 햇빛을 끊임없이 무한히 받을 수는 없지. 햇빛의 양은 한정돼 있고 얘가 생기면 이 밑에는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그죠? 그런 얘기구나. 자, 그러다가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순생산량이 오히려 작아져. 호흡량. 호흡량을 빼고. 자, 얘가 오히려 작아져. 얘가 작아져. 왜냐면 숲이 우거지면 뭐다? 몸은 커지는 거야. 몸은 커지는데 광합성 할 수 있는 총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몸은 커지는데 광합성하는 양은 많지 않기 때문에 순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보인다. 그죠? 이렇게. 자, 이걸 나중에 극상이라고 합니다. 극상. 아마존 밀림 같은 거, 그죠? 이렇게 처음에 풀떼기가 자라다가 키 작은 나무가 자라다가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 근데 이제 숲이 우거지기 시작하면서 그 밑이 이제 뭐가 그 밑이 그늘이 되면서 더 이상 총생산량이 증가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죠? 자,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 그래프를 해석하면 그와 관련된 내용의 문제를 내겠죠. 됐습니다. 요거 연결한 거, 그죠? 연결한 거, 요거. 자, 시험 문제에 잘났다. OS로 표시하시오.
광합성은 태양의 열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아요?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비례가 그죠, 빛이죠. 이런 거에 낚이지 마세요. 빛입니다. 빛. 광합성이에요. 빛광자잖아. 빛광자. 빛입니다. 유기물 속에 포함된 화학 에너지는 먹이 사슬 따라 상위 영역 단계로 이동한다. 그렇겠죠, 그죠? 유기물 속에 포함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올라가죠. 자, 에너지 피라미드에서 상위 영역 단계로 올라갈수록 각 영양 단계 에너지량은 당연히 감소하니까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죠, 그죠? 위로 올라갈수록 총 에너지량이 감소하니까 피라미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생태계 평형. 자, 생태계는 생태계는 뭐죠? 생태계는 비생물 요소, 그 다음에 생물 요소 이렇게 있죠, 그죠? 생물 요소. 자, 생물 요소 이렇게 있고, 얘가 빛도 있고, 뭐 수분도 있고, 토양도 있고, 그죠? 자, 점점점 많아요. 자, 얘가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분해자가 있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생태계야. 자, 생태계 요소들이 있죠. 생물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 얘네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자, 생물과 비생물 요소의 상호작용. 자, 얘를 작용이라고 하고, 얘를 반작용이라고 하는데, 자, 서로에게 영향을 주니까 상호작용. 자, 이런 각 요소의 이러한 상호작용 때문에 평형을 유지합니다. 자,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의 평형은, 자, 이 생태계, 생산자, 소비자, 이제 분해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일반적으로 먹이관계에 의해서 일어나죠. 먹이관계.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평형이 유지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평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1차 소비자가 갑자기 늘거나, 그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형 상태를 회복하더라. 생태계, 종, 개체수, 물질순환, 에너지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평형 상태라고 한다. 평형, 유지된다. 자, 요 그림 나왔습니다. 그죠? 요 그림.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자, 요거 어떻게 하라고? 자, 요거. 이 그림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얘가 증가했어. 그 다음을 이제 알아낼 수 있으면 돼. 그죠? 1차 소비자가 증가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얘를 먹이로 삼고 있는 2차 소비자가 증가하고, 그죠? 생산자는 줄어들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돼? 자, 얘가 증가했으니까 1차 소비자가 감소하겠죠. 먹이가 감소하고 얘를 먹는 애들은 증가했으니까 감소하겠죠. 자, 얘가 감소하면 2차 소비자가 감소하고 생산자는 증가하겠죠. 그죠? 평행 회복. 자, 회복됐으나 개체수가 같지는 않습니다. 비율이 회복되는 거야. 자, 비율이 회복되는 겁니다. 비율 회복이 일어나요. 개체수가 똑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자, 요런 식의.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 요게 이제 통합과 완 때 나왔던 내용이잖아. 이게 가장 간단한 내용이야. 얘를 좀 더 복잡하게 문제로 내겠죠, 그죠? 복잡하게 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단순하면 어떻게, 이 얘기 했죠. 자, 뒤지가 뭐라 그랬죠? 뒤지가 뒤지면 어떻게 된다고? 부수리 부어는 그냥 죽는다. 목이 없으니까, 그죠? 얘는 뒤지가 죽어도 어떻게 돼요? 대체제가 있잖아. 대체제. 그렇죠? 그래서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평형이 잘 유지된다. 이 얘기했죠. 생태계 파괴. 생태계 평형을 유지한 능력의 한계. 이 한계를 넘어서면 웬만큼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면 회복이 되는데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깨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산불, 홍수, 가뭄, 산사태, 자연재해. 자, 인간에 의한 댐, 도로의 건설, 화석연료의 사용, 환경오염, 남해, 외래, 생물의 무분별한 도입. 자, 이거에 의해서 생태계가 깨진다. 자, 불법 포획, 남획 금지, 종 복원 및 보존시설 운영, 환경오염 감소, 보호구역 지정과 서식지 복원, 각종 대책을 실험함으로써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자, 요거 뭐죠? 요거 먹이관계에 대한 얘기죠, 그죠? 자, 요 얘기. 자, 늑대가 많아요. 사슴이 적어. 늑대가 많고 사슴이 적어. 자, 그래서 나는 사슴의 개체수를 늘리고 싶어. 그래서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를 어떻게 사냥했어. 그럼 줄어들지. 자, 얘가 줄어들면 어떻게? 사슴이 늘었어. 자,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 초원이 줄더라 이거지. 사슴의 개체수가 느니까 초원 생산량이 줄어들었어요. 자, 먹이가 부족하니까 사슴의 개체수가 원래 있던 개체수보다 더 줄어들더라 이거지. 그죠? 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다? 늑대를
들여왔죠 다시 그죠? 들여오니까 다시 회복되더라. 이 얘기의 가장 핵심이 뭐죠? 이미 생태계는 평형 상태이다. 이미 평형 상태야. 자, 그런데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이 생태계가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개입하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손대지 말자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미 평형 상태인 생태계에 함부로 손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생태계에서 생물 군집의 종 구성과 개체수, 물질순환, 에너지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된 상태계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생태계가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생태계 평형. 자, 안정적으로 평형을 이룬 생태계에서 생산자의 개체수가 감소하면 1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일시적으로, 자, 생산자가 감소했어요. 먹이가 감소하면 당연히 1차 소비자는 감소해야죠. 자,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일시적으로, 자, 1차 소비자가 감소하면 얘를 먹고 사는 2차 소비자는 감소하고, 2차 소비자, 뭐는 생산자는 증가하겠죠. 자, 이런 관계에 대해서. 반대로 된 거 같아요.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뭐가 반대로 했어? 1차가 늘어나면 1차 증가한 거네. 자, 늘어나는 감소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1차가 증가하면 1차가 많아졌으니까 얘의 먹이는 감소하죠. 그러면 얘가 생산자는 감소하고, 생산자. 자, 2차는 증가한다. 2차는 증가한다. 생태계 평형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안정적으로 유지가 잘 되더라. 오케이. 자, 그래서 집중분석. 시험에 나는 거 탄소순환 얘기했죠. 탄소순환. 자, 탄소순환, 이산화탄소, 질소순환, 탄소순환과 질소순환.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하고, 생산자가 탄소를 흡수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탄소 고정이라고 한다. 자, 탄소 고정. 자, 얘는 질소 고정이라고 한다. 질소 고정. 이렇게 된다. 자, 먹이 사슬 따라 유기물이 이동합니다. 얘도 이동하지만 얘는 일반적으로 세균. 질산화 세균. 그렇죠? 이런 질산이온으로 변화시킨다. 자, 요런 거를 체크하시면 되고,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과 질소 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가와나는 각각 생산자와 분해자 중 하나이고, 기업과 리어는 암모늄 이온과 질산이온. 암모늄 이온과 질산이온입니다. 자, 가와나를 쓰시오. 소비자. 소비자니까 얘가 뭐야? 얘가 뭘까? 걔가 분해자. 소비자에서 이렇게 하고, 소비자에서 얘가 소비자. 그럼 얘가 생산자죠, 그죠? 맞아요? 얘가 이렇게 들어오죠. 자, 얘가 들어오니까 얘가 생산자. 생산자가 소비자가 이렇게, 그쵸?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하니까 얘는 당연히 분해자일 수밖에 없네. 분해자. 자, 그리고 이 분해자가 물질을 다시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그림이구나. 그쵸? 자, 가가 분해자고 나가 생산자구나. 자, 기억과 니를 쓰시오. 자, 기억은 뭐죠? 뭐라고 했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암모늄 이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대기 중에 이제 질소 고정이죠. 질소 고정. 자, 질소 고정하는 세균이 있어요. 그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 자, 리을은 뭐라 그랬어요? 리을. 자, 리을. 번개 맞아. 번개예요. 번개. 그럼 뭐가 된다고? NO3 마이너스. 그죠? 질산이온이에요. 얘가 질산이온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얘가 암모늄 이온이죠. 자, 미음은 다시 돌려보내는 걸 뭐라 그랬죠? 탈질산화 작용. 탈질산화 또는 탈질화, 탈질소 작용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요. 암모늄 이온, 질산, 분해자, 생산자, 암모늄, 뿌리옥 박테리아, 질소 고정, 그렇죠? 질소 고정. 이거 다 적어야 돼? 오케이. 뿌리옥 박테리아. 자, 뿌리옥 박테리아 다 적으세요. 그러니까 뿌리옥 박테리아 중에 뭐냐면 콩과식물이야. 콩과식물. 자, 콩을 만드는 식물 중에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게 있는데, 그 뿌리옥 박테리아만 뭘 할 수 있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식물에게 넣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얼마 없겠지, 그지? 그럼 굉장히 적당한 얘기입니다. 자, 번개, 공중방전. 자, 번개. 얘를 공중방전. 되게 어려운 말 쓰네, 그죠? 공중방전. 번개. 자, 질소기체를 질산이온. 그죠? 얘는 질산이온으로 고정한다.
탈질산화 작용. 예, 탈질산화 작용. 탈자 붙인다. 자, 오케이. 자, 요거. 자, 오케이. 자, 요거 각각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단어들 다 외우면 된다. 자, 집중 분석. 그리고 에너지 흐름은 어떻게 나온다? 수치로 나온다. 그죠? 수치. 수치로 나와서 자, 10만이야. 10만. 99,000은 못 먹어. 얘는 1000만 광합성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 들어오는 1000 중에 내가 800을 썼어. 자, 그리고 100은 이제 사체, 배설물로 나가서 배설물이 없지. 얘는 고사량, 낙엽 이렇게 된 거죠. 800, 100이니까 얘 이동한 게 얼마야? 100이 이동할 수밖에 없어. 얘 입장에서 들어온 총량은 나가는 총량과 같아야 돼. 1차 소비자에서도 들어온 총량과 나가는 총량은 100이 돼야 돼. 그렇죠? 그럼 얘가 20이 됐죠. 그죠? 자, 20이 들어왔으니까 1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요 그림에서 이제 이 값들을 안 주겠죠. 뭐 X, Y, Z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흐른다라는 개념을 통해 찾아낸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 효율 값을 줄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은 뭐다? 이전 단계분의 현 단계.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자, 이전분의 현 단계. 이거를 효율이라고 한다. 예제. 자,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의 에너지 흐름이다. A, B, C, D 각각 1차 태양, 광합성 하니까 얘는 뭐야? 생산자겠죠. 얘는 1차 소비자. 얘는 2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에너지 양은 상대값이다. A, B, C에 들을 에너지의 형태를 쓰시오. A, B, C 얘는 각각 받아들이는 에너지 형태를 쓰시오. 자, 생산자는 뭐야? 빛, 그쵸? 빛 에너지. 자, 1차나 2차는 뭐예요? 화학 에너지. 유기물의, 그렇죠?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라고 하죠. 유기물에 섭취하는 거죠.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 자, 기억 니은의 값을 쓰시오. 자, 여기서 거꾸로 찾으면 되겠다. 자, 얘가 0.3, 0.1이 나갔어. 그럼 얘가 먹은 양은 0.4인 거지. 0.4 먹었네. 자, 그럼 얘가 0.9, 0.4. 0.9, 0.4 니은. 니은 분해자. 자, 그럼 그 다음 어떻게 찾아요? 그 다음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그 다음에 자, 얘가 20 먹었죠? 20 먹었습니다. 20 먹었어요. 0.4, 0.9, 0.4 어떻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5배 이용해서 5배. 여기 끝까지 안 읽었네, 그죠? 자, A에서 B로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B에서 C로 전달되는 에너지 양의 5배이다. 자, 얘를 X라고 하면 얘가 OX다. 그죠? 이렇게 되네요. 맞죠?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C로 세우면 되죠. 20은 기억 플러스 OX 플러스 8이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보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OX는 들어온 총량은 0.9 플러스 X 플러스 니은이다. 근데 X 값은 아까 얘기했죠. 0.3, 0.1이니까 X로 이동하는 건 0.4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0.4네. 그죠? 0.4. 자, 그럼 얘 OX는 얼마야? 2네, 2. 그죠? 2입니다. 그럼 다 찾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2는 1.3 빼면 0.7이네. 그죠? 얘가 0.7. 자, 얘가 2니까 기억은 10이네. 오케이. 기억은 10이고 니은은 0.7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네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A의 총 에너지량은 20, B의 총 에너지량은 2, 0.4, 얘는 0.4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구하시오. A. 자, A, B, C에서 A는 총 들어온 양 중에 내가 얼마만큼 했냐, 그죠? 이전 단계, 얘는 이전 단계라고 얘기할 수 없죠. 자, 내가 들어온 총량 2000 중에 이 A는 2000 중에 빛이 2000 들어왔어. 그 중에 나는 뭐야? 20만 광합성 했다.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네요. 그죠? 광합성 생산자는 이전 단계가 없으니까 들어오는 빛의 총량 중에 20 퍼센트는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얼마예요? 1%죠. 1%. 그죠? 1%입니다. 1%. 자, B는 자, B의 입장에서 이전 단계가 20이었고 현 단계 2야. 20분의 2. 10%네요. 그죠? 20분의 2 곱하기 100 하면 10%죠. 자, C. 자, C는 이전 단계가 2고 현재 0.4니까
2분의 0.4 곱하기 100이죠. 100이죠. 자, 그러면 얼마가 돼요? 20%. 이렇게 되네. 20%.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난다. 라는 얘기네요. 그죠? 문제가 이렇게 난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고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통합과 지구 생물과는 달리 비생물. 자, 뭐 직권 생물권 이거 다 알죠, 그쵸? 영역 주고 받는다. 생명, 생태계 요 그림 그죠? 요 그림 한 100만 번 그렸죠, 그죠? 100만 번 그렸습니다. 대표 예제. 상호작용하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표 A와 관련된 상호작용 예와 관련된 설명이다. 기권, 수권, 생물권, 이건 지구과학과 연결돼서 나온다는 얘기네. 지렁이의 활동에 의해 토양사이 공기가 잘 통하게 되었다. 생물권이 직권에게죠, 그죠? 자, 생물권, 직권. 얘가 이제 기억이 생지. 자, 지나친 비료 사용으로 하천의 녹조 현상이 발생했다. 하천의 녹조 현상. 자, 얘가 이제 생물권과 수권이죠. 생물권과 수권. 생물권. 얘가 뭐 생물권이네, 그럼. 생물권, 직권, 수권. 이렇게 되네. 자, 산불의 스피타 이산탄소가 대량으로 방출했다. 기권이네, 그죠? 기권. 자, 그래서 A, 생물권과 수권 사이에 물질 교환과 에너지 흐름이 일어난다. 그렇겠죠. 자, B는 기권이다. 직권이고 화석연료 B와 D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 생명.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 일어나는 탄소순환. 표는 ABCD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예이다. ABCD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이다. 자, 화석연료의 생성. 화석연료의 생성이죠. 화석연료는 생물 때문에 생기는 거죠.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자, 화석연료는 생물권. 생물이 직권이 생물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죠. 녹조. 자, 녹조는 이제 생물권과 수권이죠. 생물권과 수권. 자, 그러면은 A가 생물권이네, 그죠? A가 생물권. 생물권. 자, B가 직권. 얘가 수권. 그럼 남은 게 얘가 기권이겠네, 그죠? 얘 기권이겠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식물의 증산작용은 기억이다. 증산작용이 뭐죠? 잎에서 날아가는. 잎의 기공을 통해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현상이에요. 자, 잎의 기공을 통해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기공으로 수증기가 방출되는 수증기 방출 이렇게 적을게요. 자, 수증기 기권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 기권과 생물권 맞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식물의 뿌리에 의한 암석의 풍화. 그러면 생물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생지, 니은, 생지 맞네요, 그죠? 생물권과 직권 맞죠? 육상동물이 호흡할 때 디귿 과정. 육상동물이 호흡할 때 디귿 아니죠, 그죠? 자, 육상동물이 호흡한다고 수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틀렸네요, 그죠? 그러면 기억 니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쉽다, 그죠? 쉽다. 자, 다음. 요 얘기 살짝 했는데, 여기 심화 강의에 나오네요. 요 얘기 살짝 했는데, 심화 강의에 요 개념을 알아야 된다. 라고 나오네요. 자, 육상생태계의 순생산량. 자, 순생산량이 뭐였죠?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거. 이렇게, 그죠? 총 광합성해서 내가 이제, 생산자가 호흡량을 뺀 거. 자, 강수량이 증가하면 순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과도한 강수량은 순생산량을 오히려 감소시킨다. 자, 강수량이 증가하면 식물이 잘 자라죠. 근데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죠. 기온이 높아지면 순생산량이 증가한다. 연중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풍부한 적도는 적도 부근은 순생산량이 높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태학에서
생태학이 있죠. 생태학에서 자 군집, 자 군집 생명체가 가장 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기온, 기온과 강수량이야. 기온과 강수량 이렇게 구분합니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높으면 어떻게 밀림이 되죠. 숲이 잘 자라서, 그렇지? 기온이 낮은데 강수량만 많으면 어떻게 돼? 그죠. 늪지는 아니면은 풀만 자라요. 반대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으면 사막, 그죠? 사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이 두 개로 구분하면 대부분 다 설명이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는 똑같죠. 강수량과 기온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생산량, 광합성, 그죠? 광합성량에서 호흡량 뺀 거. 강수량에 비례하긴 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뭐라 그랬죠? 포화 그래프라고 했죠. 포화. 가득 찬다, 그죠? 특정 양 이상이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 기온. 자, 기온이 증가하면 광합성량도 증가하더라. 요런 얘기구나. 자, 해양생태계, 바다다. 해양생태계. 빛, 해양생태계의 생산자인 식물 플랑크톤. 아까 얘기했죠. 녹조, 그죠? 녹조.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예전에는 아마존이 뭐다 지구의 폐다, 허파다라고 생각해서 아마존이 엄청나게 많은 광합성을 하는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 바다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이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야. 얘가 더 중요하더라. 얘가 더 중요합니다. 자, 빛이 들어오는 곳에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온도, 기온이 높아지면 순생산량, 광합성량이 증가하더라. 무기염류,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성하면 질소와 인이 풍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과도하게 우리 이제 사람들이 쓰던 어떤 음식물을 버리면 바다에 과도하게 질소와 인이 흘러 들어가면 그게 뭐가 돼요? 적조가 돼요. 적조, 그죠? 조류가 이상 증식을 하는 겁니다. 자, 육지로부터 무기염류가 유입되는 연안이나 바닷물이 용승하는 곳에 순생산량이 높다. 용승이 뭐죠? 올라가는 차가운 해수가 심층수가 위로 올라가는 걸 용승이라고 해요. 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수심이 깊으면 자, 순생산량 처음에는 이제 증가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처음에는 이제 빛이 있죠. 빛이 있습니다. 자, 광도, 그쵸. 빛이 제일 많이 오겠죠. 근데 요 정도 들어가면 한 50% 정도 이제 빛이 투과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더 들어가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무기염류 이런 건 많은데 빛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거죠. 이거 설명할 수 있으면 되죠. 여기서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증가하는 이유는 뭐다? 빛은 떨어지지만 무기염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위도에 따라 빛의 세기, 온도, 광수량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순생산량도 달라진다. 오케이, 그렇구나. 요런 그래프 분석. 다 뭐예요? 그래프 분석. 보통 지구과학과, 자, 생명과학은 특정 부분. 예를 들어 지구과학은 뭐야? 천체, 천문학 부분, 별, 뭐 이런 거, 별 같은 거. 자, 생명과학은 어디죠? 생명과학은 유전. 유전. 자, 이런 부분은 수학적인 문제를 낼 수 있어요. 복잡하고 확률, 수학 이런 문제를 내죠. 삼각함수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수학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에서 다른 쪽의 문제들은 다 뭐야? 암기성이 많다고.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작동해. 외우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얘네들을 문제를 어렵게 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 보는 그래프를 해석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뭐가 많다? 그래프 해석 문제가 많아요. 처음 보는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렇죠? 다 그거예요. 자,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그래프 나올 때마다 얘가 이런 형태를 띠고 이 그래프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죠? 여기도 얘 왼쪽은 수심이고 오른쪽은 빛의 투과량이구나. 그죠? 빛의 투과량과 수심을 비교해가지고 얘는 왜 증가하고 얘는 왜 다시 감소하지? 이걸 물어보겠구나. 그죠? 요런 식의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처음 보는 그래프. 그래프는 엄청 많아요. 처음 보는 게. 자, 그래서 얘네들 뭐 대양 바닷물의 생태계. 바닷물 여기 뭐 되게 많다는 거죠. 자, 육지와 바다, 산림, 초원, 사막, 대양, 대륙붕, 강. 대륙붕이 뭐라 그랬죠? 대륙붕은 뭐예요? 대륙붕이 뭐예요? 끝에 있는 거 아니야? 대륙붕이 뭐냐면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 바다가 있는데 대륙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대륙이라고 하잖아.
그 대륙이라고 하면 이 대륙에서 갑자기 이렇게 꺼지진 않고 여기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얕은 바다가 생기다가 이렇게 깊은 바다가 돼요. 자, 이렇게 얕은 바다가 형성된 지역을 대륙붕이라고 해요. 대륙붕. 갯벌 같은데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갯벌인데 좀 깊은 갯벌. 그게 쭉 유지되는 걸 대륙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얕은 바다에 그러니까 심해. 얘를 심해라고 해요. 수십 킬로미터 되는데. 얘 얕은 바다에는 뭐다? 얕은 바다에서만 사는 생명체가 많아요. 그죠? 생명체가 많아요. 이런 거 나올 때. 자, 그쵸. 그쵸. 고생대 말에 판계가 형성되면서 대륙붕, 얕은 바다가 다 없어져 버린 거야. 다질부대. 그쵸. 그래서 대멸종이 생겼죠. 3차 대멸종. 그래서 70%의 해양 생물이 다 죽었죠. 대륙붕. 여기 자 수심 200m 정도의 얕은 평탄한 해양 지형을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게 많아요. 해양 생물 되게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 자, 그림은 또 그래프죠. 자, 그림은 실제 증발산량, 증발량과 그죠? 발산량, 순생산량, 순생산량. 얘는 뭐야? 총생산량 빼기 호흡량이죠. 호흡량. 실제 증발산량은 어떤 지역에서 일정 기간 토양 수면에서 물이 증발한 양, 증산작용을 통해 빠져나간 양, 자 이걸 더한 거를 증발산량이라고 한다. 자 개념을 정의했죠. 자 물의 양을 더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다. 해당 지역이 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그래프 해석하나 이거죠. 자 실제 증발산량 해놓고 설명을 뭐라 그랬어? 결국 생물이 사용 가능한 물의 양, 물의 양이구나. 물의 양. 자 이게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이거래. 자 그러면 생물이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많고 열대우리, 적도 지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빛이 많고 온도가 높고 자 강수량 물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열대우림이 된다 이 얘기죠. 그죠? 열대우림. 자 그리고 이제 물의 양이 적으면 어떻게 돼? 사막이 된다. 사막, 툰드라. 자 적당하면 뭐다? 초원이 된다. 딱 이 얘기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얘기한 거죠. 뭐가? 생명체는 얘가 이제 광합성량이니까 광합성량. 자 수분이 수분이 많으면 광합성량, 순광합성량이 증가한다. 자, 얘가 너무 적으면 사막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극지방은 실제 증발산량은 적지만 수분량은 충분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순생산량이 낮은 까닭은 뭐냐면 기온 때문이겠죠. 기온, 그렇죠? 온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실제 증발산량이 많은 곳은 대체로 강수량이 풍부하다. 그죠? 증발산량이 많으면 강수량, 생물이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많다는 의미다.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을수록 광합성이 발달해서 순생산량이 증가한다. 오케이? 그렇죠? 수분이 많아서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추운 날씨, 기온이 낮아서 안 된다. 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문제. 자, 여기는 여러분 딱 보고, 이런 식으로. 이거 선생님 그죠? 이 표 이렇게 된다. 이 표에 대해서 나오고 숫자로 나온다. 오케이. 자, 요거 해석하는 거, 그림 해석하는 거. 자, 요 100만 번. 자, 요거 암모늄이온, 질산이온, 세균이 주사, 질산화세균. 이렇게 변화되는 거. 요 그래프 그쵸? 요 수식 문제 푸는 거. 다 똑같죠? 에너지 흐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자, 10번 한번 해봅시다. 10번. 114쪽 10번. 그림은 평형 상태인 어떤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뒤 평형 상태로 회복하는 시점이다. 피라미드 표는 1, 2, 3, 4에서 생산자 1차, 2차 소비자의 개체수 변화이다. 기업과 니은은 증가 감소 중에 하나이다. 자 그러면 얘가 1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얘를 먹고 사는 2차 소비자는 증가하겠죠. 그죠? 증가한 겁니다. 얘는 그대로. 변화된 거는 그 다음에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자 얘가 증가할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자 얘는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요런 식이 될 거예요. 그죠? 요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구간 1, 뭐 변함없음. 자, 지금 뭐야? 1. 아, 변함없어. 4, 감소했어. 감소. 자, 얘가 감소했어요. 그럼 얘 생산자겠죠, 그죠? 아, 잠깐만, 뭐야? 아, 구간 1. 얘를 얘기하는 거네. 구간. 요렇게 봐야 되는 거네, 요렇게. 자, 구간 1. 생산자 변함없이 1차만 증가했어요. 자, 두 번째 어떻게 된다? 1차가 증가했으니까 2차 증가해야죠. 증가. 증가. 자, 얘는 뭐 여기 예, 증가. 얘는 감소. 감소. 3단계. 자, 얘가 증가하고 얘 감소했으니까 이제 1차. 얘는 얘가 뭐다? 감소해야죠. 감소. 자, 얘가 감소했으니까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한다. 그죠? 감소 증가해서 평형 회복이 있죠. 자, 그래서 기억은 증가하고 니은은 감소한다. 맞죠? 자, 2차 소비자의 개체수분의 생산자의 개체수. 2차 소비자의 개체수분의 생산자의 개체수. T2. 아, 여기죠. 자, 2차 소비자의 개체수분의 생산자의 개체수. 2차 소비자의 개체수.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크다.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크다. 생산자의 개체수가 T3가 훨씬 작죠, 그죠?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크다. 맞네요, 그죠? 맞다라고 해야죠, 그죠? T2일 때가 T3 이렇게 되니까 얘가 줄어들고 얘 많아지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구간 2에서 구간 2 여기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 이동하는 에너지 양은 증가한다. 자, 구간 2에서 2차 소비자로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 증가 에너지 양은 증가한다. 그렇죠. 얘가 이 에너지량이 증가했으니까 얘가 많아졌겠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맞죠, 그죠? 맞네요. 자, 다음. 자, 1등급 도전 문제.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니은데 이거 안무님, 질소순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질문하는 문제가 많구나. 그죠? 다 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질소 고정작용, 탈질산화작용,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구나. 그래요. 됐어요.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각각 질소 중 하나이다. 뭔지 모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기억이 니은이 되고 니은이 디귿이 됐어요. 기억이 니은이 되고 니은이 디귿이 됐어요. 자, 그러면 기억이 니은이 되고 니은이 디귿이 되면 니은은 질소일 수 있나요? 자, 기억이 뭐 같아요? 기억이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그러면 니은이 두 개라서 맞아요. 니은이 뭐야, 그럼? N2. 얘가 N2고. 그럼 1이 N2가 NH4 플러스가 되면 얘가 뭐야? 탈질산화작용. 걔가 아래가 질소 고정. 자, 얘가 질소 고정작용. 이라고 하면 이 두 개가 되네요, 그죠? 탈질산화작용은 질산이온이 질소가 되는 거고, 질소 고정작용은 질소가 암모늄 이온이 되는 거니까, 그죠? 요렇게 되면, 그쵸. 그렇게 되면 니은이 동시에 되니까 맞네요. 기억. 질산이온, 뿌리를 통해 식물의 체내로 흡수된다. 맞아요? 질산이온, 뿌리를 통해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이온. 자, 이런 이온 형태가 되면 뿌리를 통해 체내로 흡수가 될 수 있죠, 그죠?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이온 상태가 되면 식물체가 흡수가 가능해요. 자, 니은과 디귿의 질소 원자의 개수의 합은 2이다. 니은과 디귿, 질소 원자의 개수의 합은 아니죠. 디귿은 한 개죠, 한 개.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니은과 디귿의 질소, 그렇죠. 자, 과정 1과 2는 모두 식물의 세포 내에서 일어난다. 자, 이거 어디서 일어나? 아니지 않나? 얘는 다 뭐라 그랬어? 세균이라고 했죠, 세균. 질산화세균, 그죠? 질산화세균. 근데 이제 질소 고정은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죠? 뿌리. 뿌리 혹 박테리아. 뿌리 혹 박테리아. 이 박테리아가 뭘 하는 거야? 박테리아. 이 세균이 콩과 식물이 이렇게 있어요. 콩과 식물. 자, 식물의 뿌리에 감염을 일으켜요. 종양처럼. 그래서 그림을 잘 보세요. 자, 뿌리가 있으면 뿌리에 종양처럼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어요. 자, 이런데 얘가 사는 거야. 그러면은 질소 고정은 뭐다? 얘도 식물세포, 식물세포의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 식물세포 내에서 일어난다. 얘 세균이라고 해야죠, 세균. 세균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균. 됐죠? 다음. 여기 나왔네요. 암모늄 이온. 자, 얘는 암모늄 이온 질산이온 하나의 식물의 뿌리를 통해 질소를 흡수하는 과정을 돕는다.
다음. 그림은 안정된 어떤 생태계, 생산자 A, B, C의 에너지 양을 나타낸 것이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에너지 효율 개념 나왔죠? 에너지 효율 개념 나왔습니다. 불었어? 빠르구만. 빨리 눈치챈 친구들은 빨리 풀고 아니면 막 헤매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 자, 1분 주겠습니다. 1분. 네, 1분 동안 머리를 최대한 이런 써보세요. 문제 무조건 이게 기억은 무조건입니다. 정말 기억을 맞닥 치고 하면은 작년과 재작년 이거 말고 화학이나 물리 같은 거는 계산이 복잡하고 되게 어려운 거 있으면 도저히 모르겠어. 기억을 맞다라고 치고 이렇게 하면은 빨리 풀리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어디 들었어? 아니요 그냥 하다 네가 알아낸 거야? 아니 그냥 뭐 전에 몇 번 풀어봤던 것 같은데 그 통합과학에서도 이런 거 쓰잖아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완자에서 이제 물리나 화학에서 기억이 많아. 너무 복잡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그럼 보기. 자 여기 기억해서 얘가 맞다고 치고 나머지를 따져. 그리고 역산해. 그런 것들이. 그럼 빨라. 빨라. 오류가 생길 수 있지만 굉장히 빨라. 일단 찍을 때 많이 쓰면. 자, 오늘 계속 오는데. 자 봅시다. 자 몇 번 나왔어요? 3번. 3번 나왔어요. 자 일단 이거는 뭐예요? 에너지 효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에너지 피라미드죠 그죠? 에너지 피라미드예요. 자 에너지 피라미드니까 상위 단계로 갈수록 양이 줄어들어야 돼요. 생산자 얘가 1000이야. 그러면 이거 이제 일단 얘가 5야. 자 얘가 5야. 그러면 A는 아닌 것 같죠 그죠? 맞죠? 그럼 최소 얘는 뭐야? 얘는 B 아니면 C야. B 아니면 C야. B 아니면 C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잖아. 경우의 수. 자, 1, 2, 3을 뭔지 안 줬어. 이걸 찾아야 돼. 경우의 수를. 근데 경우의 수를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 에너지 효율은 일반적으로 뭐야? 에너지 효율은 일반적으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증가한다. 아닐 수도 있지만 증가한다라고 나오잖아. 그지? 얘가 에너지 효율이 증가했네. 얘가 얘의 상위 단계인가 보다.
일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타나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거를 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상이야. 얘가 상이야. 그럼 얘가 최상이 아닐까? 최상일까? 얘가 C라고 하자. C라고 하고 얘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보자. 해보는 거야. 아닐 수도 있지만 해보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조건 에너지 효율은 C가 A의 2.5배이다. 자, A가 10이니까 얘의 2.5배니까 얼마가 돼? 25가 돼야 돼. 그치? 자, 그럼 얘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향과 맞죠? 자, 그 다음에 얘가 A라고 했으니까 뭘 물어봤어? A라고 했으니까 자, A라고 했으면 이거 수치를 다 계산해 봐야죠. 자, 얘가 10이야. 그러면 1000에 10%야. 그럼 얼마야? 100이겠네, 100. 그죠? 자, B는 100에 20%야. 그럼 얼마냐? 20이지 그냥, 20. 자, 그 다음에 20에 25%, 4분의 1이죠. 그럼 얘가 5. 맞네. 확인. 그죠? 확인. 그래서 결정. 맞구나. 자, 그죠? 직관이 좋았다. 뭐 이런 거죠. 자, A는 2. 자, 기억은 100보다 작다. 기억. 20이죠. 맞네. 자, C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이다? C의 25였어요. 그죠? 틀렸네. 25였어요. 그래서 기억이야. 자, 경우의 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어려운 문제 그러면 경우의 수 문제 나오죠. 화학이나 화학. 물리는 좀 거의 수치 계산하는 거여서 거의 없고, 화학이나 이제 이런 찾는 문제, 경우의 수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가장 가까운 거 먼저 하면서 하나씩 걸러내는 겁니다. 오케이? 자, 수고했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개체군, 군지. 자, 여기서도 개념이 많이 나와요. 이런 박스. 이런 개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정리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